자, 2번 사문서 위조 변조죄입니다. 자, 조문 읽어보시고요. 자, 객체를 보면 자, 판례 나왔네요. 자,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가 뭐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뭐 신분증이라든지 성적 증명서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자,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을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 문서뿐만 아니라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하세요. 자, 단지 간접적 동그라미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1번은 되고 2번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1번은 당연히 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된다고 정리하세요. 그 예가 밑에 나와 있는 건의문 동그라미, 호소문 동그라미가 그 사례가 됩니다. 이것도 뭐다? 사문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 우리가 명의훼손죄를 때 풀었죠. 그래서 전파성 관련해서 풀었는데 여기서 호소문 동그라미, 호소문이 사문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위조로 갑니다. 자, 위조 개념은 전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작성 권한이 없는 자야 한다. 그치? 이 없다는 말 속에는 권한을 초월했거나 위임 취지에 반해서 했거나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권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승낙을 받았다. X.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X. 그랬을 때는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타인 명의를 모형해, 타인 명의죠. 타인 명의. 자기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를 모형했을 때 문서 위조죄가 돼요. 자, 다음.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예를 익히셔야지 판례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 다음 기존의 미완성인데 가공하여 완성을 시켰다. 즉 동일성을 상실시켰죠. 그 다음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을 상실시켰다. 그렇죠? 무효가 된 것인데 이것을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조가 아닌 위조의 사례가 됩니다. 자, 간접 정보 명태도 가능하고요.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정한 사문서라고 오신 밑줄 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됩니다. 반드시 작성 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갑은 을려가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을려와 상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일방적 통지만 한 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부에 등재에 비치게 하였다. 갑은 무슨 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판결을 보시게 되면 혼인신고 당시부터 그 여성이 피해왔다면 밑에 줄에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일방적 동그라미,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자, 그 다음 가로입니다. 자,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서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여성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위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밑에 판례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를 쳐볼게요. 자, 1번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 했을 때 밑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파란색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문서 위조죄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끊고 그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빨간색으로 상이하다 동그라미 그랬을 때는 이것이 위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다방업체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했다. 가명과 허위 출생연도 동그라미 치시고 라고 했을 때 1번의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인격이 상이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관계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한번 볼게요. 갑은 땡땡땡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을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 봉화증을 작성하면서 실제 나이보다 자 4살 어리다 했죠. 4살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보니까 가명과 출생연도 부분이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조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관계도 봐두세요. 자, 다음.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종중사무원 사건 별표 쳐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홍콩 국제운전면허증 사건 별표 치시고, 이 두 가지 판례도 무지 출제가 잘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사실관계까지 같이 봐두셔야 돼요. 자, 판결로지 보시면 명의인을 기망하였다. 기망 동그라미. 자,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그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명의자를 속여서 얻어낸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서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이 있는데 그 권한이 없다는 말 속에는 여기 4번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하는 것도 뭐가 된다? 이것도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서 보시면 종중사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망에서 그 문서를 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한번 볼게요. 종중사무원 갑은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 찾아가 다니면서 서명날을 받았었는데, 자, 밑에 줄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인 채 밑에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사실관계 볼까요?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96년 8월달 자신의 아파트에서 홍콩 교통국장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의뢰사진을 떼어냈다. 이 사진을 떼어낸 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것이 바로 이것이 동일성 상실시킨 것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동일성을 상실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조라고 봐요. 그리고 홍콩 교통국장의 의뢰에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사문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그러나 위 운전면허증은 을이 93년 2월 달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1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위조해서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했죠. 그래서 죽은 것을 살렸죠. 동일성을 상실시켰죠. 그래서 이것은 위조라고 보는 거예요. 자,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위조하였다는 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 경과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바꿨죠. 자, 이것은 일반 사람이 보아하기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만한 충분한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서 위조죄에서 빠진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명신탁 판례인데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먼저 꺽쇠 1번. 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수탁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명의를 빌려주는 자죠. 자, 즉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쵸? 물론 이것은 2007년도 판례이긴 하지만 뭐 얼마 전에만 할지라도 명신탁 판례 법리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명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한 전제하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명신탁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를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밑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따라서 신탁자가 자, 수탁자 명의로 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쵸? 할지라도 올라가 보면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탁자가 멋대로
멋대로가 아니고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명신탁 법리인 것이죠. 여기까지 끊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 수탁자가 명신탁 나 그런 거 해준 거 없다. 그렇죠? 그런 거 해준 거 없다. 난 그런 약정도 맺지 않았는데 신탁자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내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선 거예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신탁재산 소유권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죠? 즉 부인한 경우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탁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겠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이장이, 마을 동네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연로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를 막 갖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펄쩍 뛰는 거죠. 너한테 동네 이장한테 명시작 한 적이 없는데 동네 이장이 내 명의를 갖다 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다든지 다툼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수탁자 명의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밑에 보시면 포괄적 허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다는 말은 함부로 명의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사문서 위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조나 동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자, 밑에 꺽쇠 2번.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에 대한 차임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포괄적 허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철회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이 수탁자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역시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법리를 한번 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갑은 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을에게 명신탁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로 했다. 그렇죠?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인 을 명의로 했다. 즉 을이 이제 명의를 빌려준 것이겠죠. 자, 그러다가 그 후에 을은 갑에게 갑이 자신에 대한 차임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임금 변제해라. 나한테 돈 갚아라 빨리. 그러면 내가 협조하겠지만 너 왜 돈 안 갚냐? 네가 그 갚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네한테 명의를 빌려준 건데 네가 왜 변제를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협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다? 포괄적 허용을 명예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신탁자는 지금부터는 을 명의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갖다 썼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매도인 명의를 을로 하여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사문서 위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철회가 되기 때문에 명의 쓰면 안 돼요. 근데 명의 썼기 때문에 여기서 사문서 마지막 보시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꺽쇠 3번은 뭐냐면 여기 협조하기를 거절했잖아요. 협조하기를 거절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숨겼다는 거야. 숨긴 부분이 바로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는 것이다.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1번하고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색깔칠 하시면 돼요. 이 색깔칠하는 부분은 다 명의 사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 명의를 갖다 쓰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인 판례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보통 명신탁이라고 하면 명의 사용을 포괄적
허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명의를 갖다 써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했다, 다툼이 있다, 협조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는 명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똑같이 신탁자, 수탁자 이게 나와 있죠. 똑같아요. 신탁자, 수탁자 이게 나와 있고 명신탁 이게 나와 있으면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신탁자가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러나 밑에 무슨 소리야? 내 명신탁 한 적 없는데 라고 명신탁 사정을 부인했다면 또 다투었다면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명의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철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명의 사용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 사용을 했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써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좀 쉬워요. 자, 됐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꺽쇠 1번은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꺽쇠 2번. 자, 주식을 명신탁한 피고인, 명신탁 얘기 나왔네요. 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수탁자를 바꾸네요. 명신탁을 했는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소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명의로. 이 부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문서 위조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즉 수탁자 이름을 썼던 부분입니다. 명신탁을 했는데 이 수탁자를 바꾸기 위해서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부분이 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아직까지는 뭐예요? 부인했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부인했다, 다투고 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아직까지는 포괄적 허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세금 문제잖아요. 증권세, 거래세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 왜 내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거래세 표준신고서를 작성하면 수탁자 앞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수탁자가 이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판례가 뭐라 하냐면 지금 증권거래세는 사법행위, 공법행위를 구별해서 사법행위에 대해서만 명의사용을 승낙했다라고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공법행위인데요. 사법상 사법행위만 되고 공법행위는 명의사용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행위, 공법행위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사법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아직 꺽쇠 2번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죠. 최근에 22년도에 나온 판례라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수탁자 명의로 거래세 표준신고서를 작성한 부분은 위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하나 더 보죠. 자, 이 판례 이게 이제 좀 나온 지가 됐잖아요. 그쵸? 나온 지가 됐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딱 이번 개정판 할 때 박아놨는데 이게 바로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 그렇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꺽쇠 1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밑에 적법하게 작성한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권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권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권한을 갖고 판단할까요? 말씀드렸잖아. 위조는 형식주의, 그렇죠? 유형 위조, 실질주의, 무형 위조가 아니잖아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없다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형식이 있는 권한이 있다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점 조심하시고. 두 번째, 대표이사 나와 있죠? 대표이사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죠. 대표이사는 여기 나와 있네. 권한 있다고, 그렇지? 권한 있는 작성 권한 있는 자입니다. 권한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조 X, 변조 X, 자격 모형 X 이 세 개를 못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격 모형 못한다, 위조도 못한다 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꺽쇠 3번을 좀 잘 봐두세요. 이 꺽쇠 3번은 원래 보통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위임받으면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야, 반대.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것은 권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대표이사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야. 포괄적으로 권한 위임해주는 부분은. 그렇죠? 그때는 자격명이라든지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대표이사라서.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뽑아놨는데, 회사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를 뽑아놨는데 대표이사가 일하기 싫다고 자기 권한을 포괄적으로 누군가한테 위임을 했어요. 야, 네가 포괄적으로 네 권한을 누군가한테 위임해 줄 거면 회사에서는 왜 네를 대표이사를 뽑았겠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을 포괄적으로 권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일반 개인하고 틀린 거예요. 그쵸? 따라서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라서 자격모형이 될 수도 있고 위조 변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과 주식회사는 다른 거예요. 주식회사 대표이사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따라서 죄가 안 되려면 이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야 돼요. 이랬을 때는 죄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이때는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려면 니를 왜 뽑았냐? 회사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B 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단 말이죠. 이 대표이사 B 회사 대표이사 을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어쨌든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갑의 A 회사 대표이사 갑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회사 것도 하나 끊고 을 회사 것도 하나 끊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회사 것 끊은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을 회사 끊은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위조죄가.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4번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A 회사 대표이사 갑이 B 회사 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두 회사 이름으로 각각 자기 거 앞으로 또는 B 회사 앞으로 각각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자기 회사 부분은 자기가 자기 회사 건을 끊는 것은 권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겠지만은 누구 거는, 그쵸? B 회사 거는 이 부분은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 회사 부분은 죄가 되지만 자기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23년도 일반경찰에 나온 것은 이 부분입니다. 꺽쇠
3번이죠. 여기를 별표해 보시고 경찰 1차에 나온 겁니다. 꺽쇠 4번은 작년에도 최근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판례는 다 보셔야 돼. 1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